네, 오후장 달달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이달의 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 잘 쉬셨나요? 네, 우리 앵커님도 시청자님들도 잘 쉬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기분 좋게 또 금요일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달달한 포인트로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달달한 포인트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캐나다에 이어서 어제 20일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선은 연준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많이 중요해 보이는데 과연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영향 받아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지수 상황부터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현충일로 휴장을 한 가운데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15만 2천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가운데 ISM 서비스업 지표가 53.8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강한 서비스업 지표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킬 법도 했지만 세부 지표를 볼 때 고용지수가 47.1로 위축 영역에 머물면서 시장은 이를 경기 침체 우려를 떨칠 수 있으면서도 물가 둔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골디락스 데이터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죄송합니다. 앵커님 잠시만요. 네, 지금 시장 전략 말씀 주시다가 잠깐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테마 속에서 반도체도 오르고 2차 전지 섹터도 오르고 동해 유전 관련해서 시추와 직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하이닉스는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하면서 HBM 쪽으로 확실히 관심도가 쏠리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닥 안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오후장 들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 수급 붙기 시작합니다. 알테오젠 9%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가격 30만 원 제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기술 이전 로열티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자, 계속해서 테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에 시달리던 시장은 골디락스 데이터를 확인하자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역시 그 선봉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5%대 폭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죠. 다음날 발표된 신규 수당 청구 건수 또한 22.9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다시 한번 완만하게 식어가는 고용시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자,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대로 2019년 9월 이후 첫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죠. 그러나 증시는 오늘 발표될 노동부의 고용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차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뉴욕 3대 지수는 골디락스 데이터로 인해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차분하게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미국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나 2차 전지, 제약바이오와 같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모든 섹터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과 실적 기대감이 더해진 SK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PSK 홀딩스, 리노공업과 같은 중소형 반도체 섹터 또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SK 하이닉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 동향 보겠습니다. 금일장 동해유전 관련 섹터가 오늘도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정유나 가스관 관련 섹터가 쉬어가는 모습인 가운데 오늘은 시초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우린 PTS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서암기계공업 상한가 안착했다가 잠깐 밀리는 모습이네요. 그 뒤를 따라서 대양전기공업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대양전기공업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 고려시멘트 금일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 이탈하고 밀어내는 모습 어제 대장주였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계속해서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이즈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광무,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신성 ST, 에코프로머티, 중앙첨단소재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와 반도체 섹터 또한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인데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강스템 바이오텍을 보실 수가 있고, 에이프로젠, S바이오메딕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원익QNC를 대장으로 해서 태성, PSK 홀딩스, ENF 테크놀로지가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데이터 센터 냉각과 관련해서 공조 시스템 관련주로 삼성공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커머스 관련주로 업황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는 카페24 보실 수 있고, 음식료 관련주 우양, 화장품 섹터에서는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데이2K 바이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에 시달리던 시장이 다시 한번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로 다시 골디락스를 꿈꾸기 시작을 했죠. 또한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보다는 산업구조가 비슷한 유럽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높죠. 또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조달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 시장은 골디락스를 꿈꾸고 유럽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선제적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라면 이제 시장은 한숨 돌리고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글로벌 경제는 경기 침체와 골디락스 사이에서 위태로운 매주 타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무리한 롱배팅보다는 기동성 있는 단기 포지션으로 시장에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 포지션 말씀 주셨고요. 어떻게 하면 그 전략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A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신성 ST고요. 5월 30일 날 추천 주셨던 종목입니다. 상승률은 거의 10% 가까이 되고 오늘 특히 흐름이 좋았던 게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28%의 상승 오늘 나왔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위원님, 여전히 홀딩하는 구간일까요? 네, 맞습니다.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2차 전지 전장 부품 전문 기업이고 또 퀀텀과의 그 협업으로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요.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분할 매수를 살 수 있는 이러한 조정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땡큐하고 모아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금일 또 전고점 부근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왔고요. 하지만 목표가 45,000원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또 일부는 수익을 챙기셨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수익 챙겨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나머지 상승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고요. 자, 이 종목은 16,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자라고 며칠 전에 AS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 지지라인 잘 지키면 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제가 16,000원 지지라인을 말씀을 드렸었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시행이 되면 수혜주로 다시 한번 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00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상승 흐름 나타내줄 수 있다.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률 74.82% 기록 중인데 16,000원 지지 시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AS 마무리 짓고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 주 마지막 장에 주목하고 계신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이죠. 웹툰과 웹소설을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고요. 국내에서 웹툰 관련주로 시장에서 상당히 또 두각을 나타내고 또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그 7월에 나스닥 상장이 예상된다라는 이러한 보도가 계속될수록 동사 같은 경우에도 웹툰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죠.
사실 네이버의 웹툰을 유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웹툰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미 그리고 동종목 차트를 보신다라면은요, 조정 구간을 거치고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대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달달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달달한 공략주는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네이버 웹툰이 곧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또 급하게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동해 유전 관련 말씀 주신다고요? 네, 정말 동해 유전 테마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테마 동향에 대해서 테마의 여왕이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달달한 수익도 챙기시고 또 동해 유전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테마에 대해서 설명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